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치나라의 마술 같은 조작이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한 줄의 글이 전 세계 바둑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중국의 최고 기사가 한국에서 열린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패배한 것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전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바둑협회는 즉각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수백만 중국인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 바둑계는 충격에 빠졌고 모든 비난의 화살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한 바둑기사가 밝힌 사건의 진실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4000년 바둑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프로 바둑기사 제임스 리입니다. 오늘 저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김치나라의 마술 같은 조작이다. 중국의 한 누리꾼이 올린 이 도발적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바둑의 품격을 지켜온 한국, 제가 늘 존경해마지 않는 이 나라의 바둑 문화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난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저는 미국 시카고의 한 대회장에서 해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거세게 부는 늦은 밤, 휴대폰을 확인하다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메이저 대회 우승 22회, 2023년 승률 82.3%를 자랑하는 중국의 커제 구단이 한국에서 열린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반칙패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기사가 어떻게 반칙으로 패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어지는 소식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4000년 바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규칙이다라는 비난이 폭주하기 시작했죠. 특히 커제 구단이 자신의 SNS에 올린 한국에서만 있는 이상한 규칙으로 패배했다는 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설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중국의 주요 SNS 플랫폼은 순식간에 한국 비난 일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고의로 자국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규칙을 조작했다는 악의적인 댓글이 수만 건씩 달렸고 일부 극단적인 누리꾼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시카고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20살, 처음 한국에 건너와 바둑을 배우던 그 시절이 생생했습니다. 바둑돌을 잡는 법부터 돌을 놓는 자세, 대국중 예의범절까지 한국만큼 바둑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스승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4000년을 이어온 동양의 지혜이자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울립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의 바둑 동료 이정현 구단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이번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국 프로 바둑 기사로 활동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바둑 문화를 모두 경험해본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 22일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전이 열린 성동구 마장로의 한국기원 신관.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며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세계 최강자 커제 구단과 그에게 7전 전패라는 기록을 안고 있는 변상일 구단의 운명적인 대결. 이 대결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한국기원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왜 커제 구단은 2번이나 연속으로 규칙을 어겼을까요? 왜 중국은 이토록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한국의 규칙은 정당했던 걸까요? 한국기원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리라고 말입니다. 바둑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만든 규칙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그동안 중국 선수들이 보여온 행태들을 낱낱이 파헤쳐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한국 기원 앞에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4,000년 바둑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쳐가는 가운데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한국기원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기원의 현관문을 열자 묵직한 적막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 바둑의 역사가 이 공간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로비 벽면에 걸린 역대 국수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이들이 지켜온 바둑의 전통과 명예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대국이 열렸던 특별 대국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저는 그날의 상황을 생생히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커제 구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행동이었을까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드는 의문들이 제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특별 대국실 문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에서는 수많은 누리꾼들이 한국 바둑을 비난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규칙을 만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특별 대국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겨울 햇살이 바둑판이 놓여있던 자리를 비추고 있었죠. 그 자리에 앉아 커제 구단이 보였을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오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자라는 자부심이 규칙조차 무시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국기원 관계자분이 건네준 자료들을 펼쳐보며 저는 이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규칙 개정의 배경, 과거의 사례들, 그리고 바둑을 대하는 한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찾던 진실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바둑대국이 열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곳 한국기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대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둑의 정신을 지키려는 한국과 승리만을 좇는 중국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왜 한국이 이런 규칙을 만들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중국 선수들이 보여온 행태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칙패 사건이 아닙니다. 4,000년 바둑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을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기원 자료실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기록들은 이번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5년간 세계대회에서 중국 선수들이 저지른 부적절한 행위가 무려 12건.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19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농심배 8강전. 한국의 유명 프로기사가 중국 선수를 상대로 우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선수는 자신이 잡은 사석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세가 불리해지자 잡은 돌을 보이지 않게 가린 것입니다. 우리 선수가 자신의 우세를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기를 바라는 저급한 술수였죠. 2020년 3월의 삼성화재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선수는 자신이 잡은 흑돌을 상대방의 흰돌통에 섞어 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선수가 개가를 할 때 혼란을 겪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2021년 LG배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젊은 기사가 자신이 따낸 돌을 손에 쥐고 있다가 형세가 불리해지자 갑자기 꺼내 상대방의 큰 흐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바둑의 기본 예의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특히 2022년 출란배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중국의 유명 선수가 대국 도중 잡은 돌을 바둑판 밑에 숨겼다가 종반 접전 상황에서 갑자기 꺼내 보이며 한국 선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단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한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바둑 문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석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국이 끝난 후 정확한 집 계산을 위해서는
사석의 정확한 관리가 필수적이죠. 하지만 중국은 반상에 남은 돌만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문제는 중국 선수들이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악용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국 대회에서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면서도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는 마치 규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명백한 이중잣대였습니다. 한국기원의 원로 심판 박성근 위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중국 선수들의 이런 행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해왔죠. 심지어 항의를 하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한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 바둑협회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국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몇 년 전 한 대회에서는 중국 선수의 명백한 규칙 위반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한국의 프로기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승진 구단의 증언은 가슴 아픕니다. 중요한 승부처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숨겨둔 사석을 꺼내면 그동안의 형세 판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교란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2024년 한국 선수 김광근 사단과 황의중 6단의 경기에서 있었던 사석 보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혼란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마침내 2024년 11월 사석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단순했습니다. 잡은 돌은 반드시 정해진 통에 보관하고 이를 어기면 경고와 함께 벌점이 주어진다는 것. 이는 누가 봐도 상식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이 규칙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규칙이 마치 자신들을 겨냥한 것처럼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언론은 한국이 중국 선수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규칙 시행 이후 대부분의 선수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를 잘 따랐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일부 젊은 선수들도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의 톱 랭커들은 여전히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정점에 커제 구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1월 22일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2국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새 규칙이 시행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맞이하는 첫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전. 세계 최강자 커제 구단과 그에게 7전 전패라는 기록을 안고 있는 변상일 구단의 운명적인 대결. 이날의 긴장감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18수째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커제 구단이 우상귀에서 흙 한 점을 따냈는데 그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해진 사석통에 돌을 넣지 않고 마치 중요하지 않다는 듯 시계 옆에 무심하게 던져두었습니다. 순간 심판의 표정이 굳어졌고 주변의 공기도 차가워졌습니다. 커제 구단, 사석은 반드시 정해진 통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경고와 함께 두 집의 벌점이 주어집니다. 심판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커제 구단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규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수를 두었습니다. 대국장 안에 한국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강자라 해도 이런 식으로 규칙을 무시하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변상일 구단의 모습은 의연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차분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80수째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커제 구단이 또다시 우상귀에서 흙 한 점을 따냈는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아니,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사석을 손에 쥔 채 82수째를 두었고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고가 선언되자 커제 구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는 거친 목소리로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규칙은 처음 듣는다.
누가 이런 불합리한 규칙을 만든 거냐? 왜 갑자기 이런 규칙을 적용하는 거지? 순간 대국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거친 항의에 통역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대회 전 모든 선수에게 규칙이 상세히 공지됐고 다른 선수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규칙을 잘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상일 구단의 모습은 이런 소란 속에서도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차분히 자리를 지키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항의를 이어가는 동안에도 그의 침착한 태도는 한국 바둑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반칙패가 선언되자 중국 측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위빈 감독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고 중국 대표단은 심판석으로 몰려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판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재경기를 요구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국이 끝난 직후 커제 구단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김치나라의 마술 같은 조작이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긴 글에서 그는 한국의 규칙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중국 누리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SNS 플랫폼은 순식간에 한국 비난 일색이 되었습니다. 4000년 바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이 고의로 자국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규칙을 조작했다는 악의적인 댓글이 수만 건씩 달렸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누리꾼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규칙은 모든 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바둑의 기본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논리적인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양국 누리꾼들의 갈등은 점점 더 과열되어 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우려와 함께 여러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커제 구단은 이토록 감정적으로 반응한 걸까요? 중국은 왜 단순한 규칙 위반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화시키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국 기원의 자료실에 앉아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번 규칙 개정의 깊은 배경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예의와 정신이 깃든 고귀한 문화유산이죠. 한국은 이런 바둑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규칙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기원의 한 원로가 말씀하시더군요. 2024년 11월 규칙 개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지속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바둑에서 사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국이 끝난 후 승패를 가르는 개가를 할 때 정확한 사석의 수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반면 중국은 반상에 남아있는 돌만으로 승패를 가르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었기에 중국 선수들은 종종 사석을 아무데나 두거나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둑판 위의 모든 요소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한 프로기사의 설명이 와닿았습니다. 사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형세 판단에 혼란이 올 수 있죠. 특히 한국식 개가 방식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중국 측이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만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며 보니 오히려 한국의 규칙이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은 단순히 돌을 따내는 게임이 아니라 매 순간 정확한 형세 판단이 필요한 정신적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대국 중 형세 판단에 있어 사석의 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큰 고착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사석이 10점인지 20점인지에 따라 대국자의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집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프로대국에서 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바둑은 예법입니다. 한국기원의 원로 심판이 들려준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는 순간부터 대국이 끝날 때까지 모든 행동에는 예의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사석을 아무렇게나 던져두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바둑계는 이런 예법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바둑돌을 잡는 방법부터 돌을 놓는 자세, 심지어 대국중 자세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처럼 정제되어 있죠.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바둑이라는 고귀한 정신 스포츠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중국이 이런 한국 바둑의 깊은 전통과 철학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을 내세워 한국의 전통적인 바둑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요? 그렇다면 더욱더 기본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 젊은 프로기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진정한 강자라면 상대방의 문화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바둑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바둑계의 냉철한 대응이었습니다. 한국 기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규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차분히 설명했고 이를 모든 선수에게 공평하게 적용했죠. 이는 한국 바둑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바둑계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 기원의 고바야시 사토루 회장은 한국의 규칙 개정은 늦은 감이 있다며 우리도 비슷한 문제로 고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바둑협회도 중국 선수들의 사석 관리 방식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한국 기원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유럽연합 바둑연맹의 입장은 더욱 명확했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문화라며 한국의 규칙 개정은 바둑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했죠. 심지어 미국 바둑협회도 이런 규칙이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중국 바둑협회는 한국의 일방적인 규칙은 세계 바둑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중국에서 열리는 모든 바둑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의 참가를 제한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는 더욱 자극적이었습니다. 4000년 바둑 역사상 최대의 5점, 한국의 꼼수로 중국 바둑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등의 선동적인 기사를 쏟아냈죠. 심지어 한국이 중국의 바둑 굴기를 견제하고 있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변상일 구단의 태도는 의연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승리가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바둑이라는 경기가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가 기본적인 룰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바둑 평론가 마이클 레드몬드는 자신의 칼럼에서 더욱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다. 이는 바둑을 단순한 승부의 도구로 여기는 중국의 태도와 바둑의 정신적 가치를 지키려는 한국의 철학이 충돌한 것이다. 국제바둑연맹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이 중국 선수들의 행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국이 먼저 이런 규칙을 만든 것은 바둑계 전체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처럼 국제 바둑계의 지지 속에서도 중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 주요 바둑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을 배제하겠다는 위협, 국제대회 보이콧 선언, 심지어 자국 선수들의 한국 대회 참가 금지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바둑계는 이런 중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의 지혜이자 철학입니다.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 기원의 이런 단호한 입장은 세계 바둑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 기원이 규칙의 정당성을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중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중국 바둑협회는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인 규칙은 세계 바둑계에 대한 도전이자 모욕이라며 앞으로 중국에서 열리는 모든 바둑 대회에서 외국 선수들의 참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극단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까지 이 사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자국 문화의 왜곡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국영 CCTV는 연일 한국 바둑계를 비난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커제 구단은 자신의 SNS에 또다시 도발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자국 선수를 위해 규칙을 만들고 외국 선수들을 차별하고 있다. 이는 바둑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의 이런 주장에 중국 누리꾼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한국을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4000년 바둑 역사상 최대의 5점, 한국의 꼼수로 중국 바둑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등의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죠. 심지어 일부 매체는 한국이 바둑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기원의 태도는 의연했습니다. 우리는 바둑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모든 선수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합리적인 설명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 측이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통적인 바둑 방식을 한국이 무시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양 행동했죠. 이는 바둑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중국 언론들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바둑 굴기를 견제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바둑이라는 고귀한 정신 스포츠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바둑 관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원은 한국의 규칙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고 유럽 바둑연맹도 바둑의 공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규정이라며 한국의 편에 섰습니다. 대만의 한 프로기사는 더 강한 어조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예의조차 무시해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였죠. 한국이 그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중국바둑협회는 우리는 영원히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중국 언론들은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중국 바둑을 견제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나왔죠. 세계 바둑계의 지지 속에서도 중국의 오만한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서양은 바둑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더욱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중국 없는 세계의 바둑은 의미가 없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은 오히려 한국 바둑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둑계는 한국이 보여준 의연한 태도와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둑 강국의 모습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중국의 태도는 더욱 경악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자국 언론을 총동원해 연일 한국을 비난했고 급기야 세계대회 무대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극단적인 선언까지 했습니다.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들의 대거 불참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려 한 것입니다. 중국바둑협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한국의 규칙을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커제 구단 역시 한국은 바둑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오만한 태도는 오히려 그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000년 바둑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모습,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바쁜 모습이 전 세계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세계 바둑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주요 바둑 국가들이 한국의 규칙을 자국 대회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바둑연맹도 한국의 규칙을 표준 규정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바둑연맹은 더 나아가 이제는 중국식 바둑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는 획기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무기로 바둑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중국 기사들 사이에서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바둑 문화가 가진 깊이와 품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바둑계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어린 기사들이 한국에서 수학하기를 원했고 한국식 바둑 교육 방식이 국제적인 표준이 되어 갔습니다. 바둑의 정신과 문화를 지켜온 한국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한국기원의 결단은 세계 바둑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이 바둑계를 좌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바둑의 본질을 지켜온 한국이 세계 바둑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국제 바둑대회의 판도도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불참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이 한국 주최대회에 참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중국이 자처하던 바둑 종주국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둑 평론가들은 이번 사태를 바둑 역사의 터닝포인트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원칙과 용기는 바둑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바둑은 단순한 승부의 도구가 아닌 고귀한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바둑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정정당당함을 지키며 바둑이라는 고귀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켜내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바둑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은 앞으로도 세계 바둑의 정신적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규칙과 예의를 중시하고 바둑의 품격을 지켜내는 한국의 모습은 전 세계 바둑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둑의 미래는 한국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국 누리꾼들이 김치나라의 마술 같은 조작이라며 한국을 비난했을 때 세계는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바둑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끝내 승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과 예의를 지켜낸 한국 바둑계의 모습은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4000년 바둑의 역사 속에서 이번 사건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돌을 따내는 게임이 아닌 예의와 품격이 깃든 고귀한 정신 문화로서의 바둑. 그 가치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세계 바둑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바둑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